게다가 이번 상승장은 반감기 이전에 최고가를 돌파하는, 그러니까 사이클이 앞으로 조금 당겨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락장이 생각보다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조정이 나오면서 빠르게 저가를 낮춘다면 그 하락 파동 안에 진짜 저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퐁크입니다. 지난 25일에는 애플의 가격 인상 발표가 있었고, 또 이번 주말에는 미국과 이란이 다시 한번 무력으로 충돌하면서 전 세계 자산 시장이 동시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오른 것도 없던 터라 많은 분들이 이번 하락이 더 뼈아프게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제 생각과 관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관점 짧게 복귀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18일 관점을 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조정을 받더라도 이 74.9K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이 가격을 건드린다면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영상이 올라간 뒤에 조정을 받으면서 74.9K를 테스트했고, 관점대로 반등이 나온 뒤에 다시 하락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다음 영상은 6월 1일 관점이었는데요. 당시에는 계속 조정받는 그림을 봤습니다. 그 이후에도 관점대로 계속 조정을 받았고요. 세 번째 관점은 6월 17일 관점이었고, 당시에도 계속 조정받는 그림을 봤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뒤에 조정을 받았고, 가장 마지막 영상도 조정받는 그림을 봤고, 현재까지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오늘 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관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짧게 텔레그램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는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텔레그램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근거로 고가와 저가를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계속 보던 근거죠. 3월달부터는 고가와 저가를 끌어올리면서 상승을 했고, 더 이상 고가를 높이지 못하게 된 순간부터는 고가와 저가를 내리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직전 최저가를 이탈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하락세를 끊어주기 위해선 직전 최고가나 이 최저가를 올려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 근거도 지난 영상에서 봤던 근거죠. 장기 지지선을 보겠습니다. 이미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런 추세선은 계속 테스트할수록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추세선도 현재까지 네 번째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오곤 있지만 그 반등이나 체결 강도를 봤을 때 큰 반등까지는 어려워 보이는 그런 점을 감안하면 다음 주 내로는 이탈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게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좋은 건 아니지만, 또 이 추세선을 이탈해야 이번 하락장에 진짜 바닥이 나온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근거로 21선을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는 이 21선 위에서 상승을 했고, 또 지지를 받은 뒤에 한 차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탈을 한다면 21선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현재까지는 21선에서 저항받은 뒤에 조정을 받았고, 다음에 21선을 돌파한다면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반등이 21선 부근까지 올라가지도 않았고 또 떨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1선과의 이격을 벌리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 근거로 반년선과 200일선을 볼게요. 이 반년선과 200일선은 하락장에서 가장 큰 저항이기 때문에 이 저항을 종가로 돌파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이평선과의 이격이 멀고, 또 저항을 받은 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저가를 경신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하면서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림이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엔빌롭을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는 엔빌롭 하단을 이탈하며 다시 채널 안으로 수렴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상승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선 이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만약에 이 밴드 중단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하락을 한다면 빠르게 저가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현재까지는 밴드 하단을 찍고 중단선에서 저항을 받은 뒤에 다시 하단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밴드 상단을 찍지 않는 한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근거로 하락장의 기간을 보겠습니다. 과거 하락장은 1년에서 약 4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번 하락장은 현재까지 259일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단순 기간만 놓고 봐도 몇 달 뒤에 진짜 저가가 나온다고 볼 수 있고, 게다가 이번 상승장은 반감기 이전에 최고가를 돌파하는, 그러니까 사이클이 앞으로 조금 당겨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락장이 생각보다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조정이 나오면서 빠르게 저가를 낮춘다면 그 하락 파동 안에 진짜 저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관점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 근거를 종합해 봤을 때 비트코인은 아직 조정 추세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 하락이 장기 추세선을 이탈한다면 이번 하락장의 진짜 최저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월요일날 하락을 하지 않고 장대 양봉으로 21선을 돌파하면 기간 조정이 나올 때 진입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아직 하락 추세 안에 있고, 이 하락이 장기 추세선을 이탈한다면 패닉셀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패닉셀이 나올 때 이번 하락장의 최저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 관점과는 반대로 장대 양봉으로 21선을 돌파하며 기간 조정이 나올 때 빠르게 따라붙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관점은 여기까지고요. 후속 관점은 텔레그램에 올라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